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별선생 세로코 영영 입니다. 이상하게 5월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이라고 맞아. 해야 할까요? 기념하는 날들이 많아서 괜히 그런 카네이션이 또 떠오르는 때이기도 한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효도해야 하는데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자, 오늘의 글은 세로코님의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벌써? 저번 주에 그 물로 둘러진 곳에 간다고 했었죠. 네, 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두 사람. 그래서 새 출발이라서 그런지 글도 되게 산뜻했어요. 진짜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이 글은 제가 되게 예전에 썼던 글들을 이렇게 어떻게 짬뽕시켰어요. 되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저번 주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조각난 마음이 나는 시르니 내가 마음을 준다면 고스란히 다 주리라는 책에 유일하게 제가 소설 파트에 소설로 썼던 글을 여기에 좀 가져왔어요. 그래도 수정이 좀 되긴 했지만 그때 글들이 좀 여기에 남아있고 이 후반부의 글도 제가 언젠가 이제 써놨던 글인데 이제 그 두 글을 묶어보면 좀 재밌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글을 묶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소스도 많으신 거였죠? 지금 그 소스가 이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서 나머지 금토일이 힘들 것 같다. 이번에 목요일에 목은 나무를 떠올리신 게 맞을까요? 네, 어떻게든 제가 넣으려고. 자카란다 나무를 보랏빛 나무. 맞아요. 어떻게 생긴 나무예요? 벚나무 같아요. 자카란다 꽃이. 근데 보라색이에요. 너무 예쁠 네. 것 같아.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외국이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어서 호주에 제가 한 9개월 정도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외국으로 보내고는 싶은데 제가 경험한 외국이 호주뿐이다 보니까 호주에서 느꼈던 이색적인 감상들을 좀 많이 불러왔어요. 이 글을 쓸 때. 그래서 자카란다라는 꽃도 전 호주에서 처음 봤었고 처음 호주에 도착했을 때 온 거리가 보랏빛이더라고요. 그게 좀 굉장히 새로웠어서. 저 여기 읽어주세요. 혹시 자카란다 여기 부분 네. 실감했습니다까지. 혹시 자카란다라는 나무를 알고 계실까요? 화사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나무는 제가 그 도시에 도착했을 무렵 도시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보라색 꽃은 라일락 정도만 알고 있던 저였건만 잔뜩 보랏빛으로 물든 거리를 바라보니 제가 정말로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보라색 도시라니. 궁금하네요. 이 두 사람이 진짜 다른 세계에 갔다는 걸 이미지적으로 색깔로 되게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답다. 일미님 여기 적어놓으셨잖아요. 음.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꽃, 나무, 물건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 말해주기. 있으세요?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평범할 수 있는데 저는 야자수. 야자수를 보면 그렇게 이국적이더라고요. 이국적인 거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그거랑 닮은 게 그 소철나무 맞나요? 소철나무도 보면 좀 이국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 공항에 딱 가면 야자수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다. 다른 나라 온 것 같아. 약간 맞아.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런 게 좀 있었어. 귤 선생님이랑 영영님은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울산에 반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신계랑 인간계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약간 맞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선사시대 안각화 이런 거 이렇게 있고 벽에 근데 거기 갔는데 뭔가 이런 데 신선이 살고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주위 풍경도 좀 되게 느낌이 색다르고 그리고 항상 공기가 촉촉하고 안개가 많이 껴요. 저희 거기도 가요. 갑시다. 가서 먹고 저는 벚꽃이 좀 계절이 바뀌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집 안에서는 커튼 커튼이 바뀌면 집 분위기랑 맞아. 이불도 그렇고 확 이불. 바뀌는 그 인테리어 변화주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로코는 이렇게 마음 조금 오그라들 것 같은데 저 좀 뭔데? 원래 오그라드는 애니까 오그라드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는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진짜? 들어요. 지금 한번 둘이 해봐. 한번 둘이 해봐 지금. 다른 세상 오는지 한번 보자. 내가 어떤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나누는데 하다가 그 어떤 순간에 얘기를 나눌 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리고 나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대화를 쭉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또 이렇게 잘 안 봐 서로 얘기할 때 사람을. 근데 딱 그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른 세상에 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세로코님은 눈 이렇게 안 피하시는 타입이세요? 마주치면? 저는 잘 바라보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또 딴 데 보면서 얘기를 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것 같았어요. 들을 때는 사람들이 잘 봐주는데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또 딴 데 보고 딴 데 보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세상에 오는 경험 해봐야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쳐다봐야 다른 세상 가는 거 아닌가요? 어딜 그건 그래요. 맞아요. 제 말이 너무 돌아가시는 그치. 근데 이제 눈을 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호감이 있어야 봐지잖아요. 맞아. 사람이. 그치. 약간 어렵거나 낯설거나 힘들면 지속적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세로코는 어색해도 잘 볼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눈 막 피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그건 그래. 어떠세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네 맞아요. 뭐야? 근데 다른 세상까지 가려면 아니 중독된데. 다른 세상까지 세상에. 가려면 좀 더 진지한 얘기를 서로 이렇게 맞아. 나눌 때. 근데 이제 눈과 눈이 딱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이곳은 다른 세상. 아니 살짝 별개 얘긴데 평소에 궁금했던 게 세로코님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면 좀 좋다 이런 거. 제가 편안하게 하나요? 거의 처음 만난 사람들도 다 세르코한테는 마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 근데 편안하게 한다 이런 말 듣기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어떤 아픔이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난 그냥 편안한 애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잘 모르겠고요. 일단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말을 먼저 잘 걸어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보다 편안한 게 좋아요. 제가 그걸 원해요. 네. 그리고 낯 가리시는 편은 아니세요? 아니요, 저 낯도 되게 많이 가려요. 근데 그 낯가림을 이기는 건가? 그 어색한 게 싫으니까? 아니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뭘? 아니 뭘 뭐 무시해? 약간 무시해준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어려운 순간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을 상대방을 무시를 해주고 편안하게 있어주니까 같이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순간을 어떤 거지? 살짝 모르겠는데. 그게 왜 서로 처음 봤을 때 어색한 순간이 있잖아요. 어색하죠. 그 순간에 같이 이렇게 어색해하면은 더 심해지잖아. 근데 세로코는 그걸 무시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미안해. 그래서
아마 햄버거를 막 먹고 그랬겠지? 그래서 되게 편해졌어. 아, 나를 저렇게 편하게 생각하다니? 나도 편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잠옷 입고 막 이런 거? 집 청소 안 하고 초대하고 이런 거. 나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다니? 근데 되게 그런 느껴지게 했던 것 같다. 그런 게. 근데 편안해서 그랬었을 거예요. 이 아늑한 근데 세계 그런 분들이 거다. 저한테 기본적으로 편안한 분들이어서 제가 아마 또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민망하네. 왜? 너무 좋은 말을 해주니까. 아 그래? 그럼 나쁜 말로 무시를 좀 해봐. 무시한다. 그게 엄청난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세르코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이렇게 이게 한순간에 훅 풀어지게 하는 그런 그게 있어. 저 근데 그건 있어요. 잘 혼내키지 않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이거지. 이게 많이 없어요, 저는. 이래야지.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아이 뭐 그래 그렇게 하렴 판단하려고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좀 그게 보통보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려가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는 건가? 제가 배려가 많은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어머머. 한계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배려예요. 그런가요? 네, 한계치를 낮춰준 거죠. 근데 뭔가 진짜 막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이를 떠올리면 제가 사실 그러니까 연락도 제가 잘 못하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서운할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안해요 지금 갑자기 영상 편지 미안해 내가 맨날 먼저 만나자고도 안 하고 연락도 막 너무 뒤늦게 답장하고 며칠 뒤에 답장하고 잘 이러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만나면 되게 또 편할걸요 친구들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때 세르코님이 처음 만났을 때가 더 납작 엎드릴게요 리딩하고 나서 사실 리딩할 때는 뭔가 저랑 조 감독님 저랑 얘기할 그건 맞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만났어요? 네 그냥 저를 이렇게 쿡 찌르셨나? 어머머.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웃긴 거예요 사람이. 맞아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눈물을 초면이었는데. 김 선생님. 그리고 저랑 가방이 똑같아가지고. 맞아. 그런 근데 얘기 제가 하면서. 막 제 가방이 훨씬 깨끗해서. 또 무시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시를 하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목을 풀어요 제 앞에서. 맞아. 막 이래 소리가 또 심하게 나. 막 이러면서 막 고개 꺾으면서 갑자기 막 저를 보면서 저랑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엄청 마음이 편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시한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 맞아. 전 그러니까 잘 무시하나 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배려하고 팁이에요. 싶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 좋은 말로 모른 척? 모른 척 해주는 거? 모른 척. 근데 그게 또 너무 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 맞아. 잘 유지를 하시는 건데. 제가 좋아해서 그랬을 거예요 또. 맞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다른 세상에 와 있구나. 맞아. 이제 다른 세상에 왔어. 다른 세상이지. 그렇게 이 둘은 이 다른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으로 네. 생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서핑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근데 서핑을 결국엔 하지 못하고 추로스 가게를 가게 돼요. 아 저기 잠시만요. 추러스 가기 전에 저 할 말 있거든요. 아니, 너무 갑자기 추러스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두 문단을 그냥 튀어서 저도 이제 귤 선생님처럼 좀 제 글을 진행해 보려고 너무 띄엄띄엄인지. 너무 어려워요 진행. 아니 저는 여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공격적인 햇살 밑에서 여기 셔츠를 벗어서 이 남자가 그 햇살을 가리잖아요. 네. 근데 같이 가리긴 하는데 자기 몸만 잘 가린단 말이에요. 자기 햇볕 알러지 있다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귀엽다 이 생각했고 영영님도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저 사실 영영님이 떠올랐었어요. 이걸 썼을 때.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는 글이기도 했었지만 음. 왜냐면 그 의성에서 촬영할 때 그렇게 햇빛 맞아요. 뒤집어 쓰고 가신 걸 본 적 있어요.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이 글도 이미 그때 있었었고 그래서 그때 영영님도 혼자 잘 쓰시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만 써. 그때도 제가 사실은 속으로는 깔깔 웃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 여기 댓글 달았잖아요. 이거 약간 영영. 영영도 그래. 자 이제 가시죠. 네, 이제 서핑. 서핑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 서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어요? 저 딱 한 번 있어요. 그 어땠어요? 못 일어났고 일단 근데 저는 그 서핑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한테.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고 뭔가 너무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파도를 그 자연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판타지를 좀 투영하면서 썼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서핑 하는 게 좋았는데 그 넘어지고 엎어지는 화자를 네.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저 여기 픽했잖아요. 그 그렇네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눈을 바라보면 좀 다른 세상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저의 판타지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핑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순간순간에 이 사람을 바라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맞아.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 아니 그 시선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니까요. 이 서핑을 하면서도 그걸 느낀 거죠. 누가 바라보면 좀 더 잘하는 편이세요? 못하는 편이세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되게 정답이다. 그러면은 응원하는 사람이 저는 방방 뛸 것 같아. 어머, 방방? 응원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뭐 GV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왔어. 그럼 너무 신나죠. 저는 눈으로 다 인사하고 심지어 연예인이네. 눈인사까지. 심지어는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하고 일어난 적도 있어. GV 하다가요? GV 들어가서 아니 그거 유치원 때 재롱전철 때 애들이 언니 만나면 막 춤 그만 추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렇게 이니까 내 아는 사람이다. 이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어난 적 있어. 그럼 응원에서 그런 힘을 진짜 딱 받는 사람이구나. 네. 주목 공포증 이런 건 없으세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 영영이. 저는 주목받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뭐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하는데 주목받으면 더 못하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지 않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약간 그건 그냥- 상관없어요. 뺨 맞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린애를 선생님 선생님이 진짜 그 복도에서 다 같이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다들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발 신었는데 제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붙들고 이렇게. 어머. 그래서 그것도 있고 폭력적이야. 읽기 싫었는데 일기를 읽으라고 맞아. 한 적 있잖아요. 제가 그 일기를 숙제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제가 쓴 일기의 문장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거를 이렇게 읽어줬는데 그때부터 일기를 안 썼어요. 그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를 되게 스스로 되게 뭔가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일 그리고 감상 뭐 이렇게 적는데 그게 이제 약간 발가벗은 느낌으로 모두에게 다 그때 또 학생이 저희 때는 6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 그렇게 주목받는 것도 싫은데 나의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너무 것까지 사적인 부분이. 예, 다 이제 오픈되니까 그게 너무 약간 공포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선생님이 한번 물어봐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자긴 좋았더라도 세르코는 연극 같은 거 하면 다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런 건 어떠셨어요?
일단 무대에 어. 제가 서본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 무대에 있을 땐 조명을 쏘잖아요. 네. 생각보다 앞이 안 보이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잘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세르코는 강심장이야. 근데 저 정말 딱 한 번 카메라 공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요? 8호라는 작품을 제가 촬영했었을 때인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제 전 그것만 딱 말하고 퇴근이에요. 어. 그래서 고개를 딱 돌리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하면 이제 그 씬도 끝이고 이제 모두 아주 해피했을 텐데 딱 돌 때마다 카메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카메라가 원래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전 어. 연기할 때. 근데 카메라가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어. 진짜 상대방이 안 보이고 어. 그때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어. 그때는 아 내일도 이러면 어쩌지? 이 공포가 되게 있었어요. 제가 또 회복력이 좋은 편이어서 잘 잤구나. 그냥 또 잘 자고 어. 잘 극복하고 넘어갔는데 어. 그 날이 근데 어쨌든 안 잊혀져요. 어. 진짜 이만한 카메라가 몇 배 커져서 진짜로 이만하게 제 눈에 가득 들어오니까 어. 아 이거 이런 게 좀 공포심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긴 했었어요. 서핑을 할 때 이제 그가 그렇게 곧고 맑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쵸. 얼마나 그러니까 부러워 난 이 여자가. 나도. 근데 서핑을 하지는 못했다고. 맞아요. 햇살이 너무 강해서. 이게 그냥 저 좀 귀여워요. 뭔가를 굉장히 원했지만 못한 이유가 그냥 햇살 때문이야. 해가 너무 세서 어. 그냥 저의 귀여움이고 이게. 그러고서 이제 추로스를 먹으러 이제 가죠. 근데 입에 넣은 추로스가 너무 맛있어서 마음이 풀려버려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제가 댓글 단 거 보셨어요? 아늑한 세상 사람들 먹는 거에 약하다고. 여기 나온 여자들이 특히 그걸 자꾸 먹어요. 저희가 맞아. 쓰는 글에. 그랬나? 토스트도 막 아 먹죠. 맞네 맞네. 그 토스트. 좀비 안에도 그렇고 해지도 먹는 거 맞아. 좋아했었고. 맞아. 좋아하네. 아니 이거 한번 읽어주면 안 돼요? 이 추로스의 맛을 표현한 이 문장 어디죠? 되게 입에 넣은 맛깔나게 추러스? 읽어주세요. 입에 넣은 추러스 응, 여기. 나 사실 이 문장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 정말 아쉬워? 잘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필력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린 다 느꼈어. 그래? 알았어. 어떻게 맛깔나게? 입에 넣은 추러스는 아주 뭐 하려고? 그거 울어도 다시다 선전처럼. 아주 바삭하고 속은 쫀득했지요. 겉면에 묻은 초코는 달지도 않고 입안엔 카카오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수음 됐어요? 나야? 나였어? 뭐야? 나 아니야 일단. 아 지금 초로스에 응답한 거야? 아니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꼬르륵거린다고? 진짜 미쳤다. 그건가? 아니야. 아니 뭐래? 저희가 사실 점심을 먹고 지금 녹화하는 건데. 아 이 소리 크게 살려야 되겠다. 저 그러니까 소리를. 이거 진짜 너무 놀랍다. 부족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우리가 나눠 먹었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 배고프진 않은데. 배고프지 않은데 소화되고 있네. 이 커피를 아, 마셔서인가 봐. 오케이. 자기가 바삭하고 쫀득하냐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배고파하니까 되게 웃기다. 이렇게. 네. 그의 토라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나의 토라짐도. 그냥 이 저번 글은 좀 두 사람이 아팠던 이야기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 글에서는 그냥 사랑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또 특히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때는 그냥 즐길 게 이미 넘쳐나지 않나.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또 막 웃는 거고.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저 최근에. 개그 코드가 비슷하면 가치관이나 뭐 도덕성?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비슷한 거나 다름이 없대요. 같이 웃을 수 네. 있으니까.
정해놓은 선이 다르면 웃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선이 비슷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웃음 코드라는 게 진짜 그래서 좀 맞아.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래야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대화할 맞아. 때. 그게 진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라고?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웃겨요. 저도. 웃겨요? 응. 사람 만날 때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여기서 모였을 때인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많이 웃고. 일단 만나면 웃고 시작하잖아. 얼굴 보고. 아까 동대구역에서도 동대구역에서 만났을 때도 웃고. 맞아. 웃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네. 새롭건 줄 알고. 그렇고 주차장도 못 찾아가지고. 맞아. 헤매고. 주차장을 영영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주셨는데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못 찾고 기찻길로 또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맞아. 기차 타러 갈 기차 뻔했어. 타러 갈 뻔하고. 그런 맞아. 게 다 저는 재밌고 여기 분들이 좀 웃음 웃었어. 코드 잘 맞아야지. 근데 세르코님은 웃음 코드가 안 맞아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 사람이 포용적이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제가 포용력이 높아도 안 웃긴 게 없겠어요. 안 웃긴 게 있어도 웃어준다. 그럴 것 같아. 웃음은 잘 못 웃어요. 근데 웃긴 게 많아요. 잘 웃어요. 아니 근데 귤 선생님도 그럼 안 웃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티나지. 그렇구나. 일민님은요? 전 웃어줘요. 근데 가짜랑 구분이 돼요? 나 알고 싶어. 왜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티가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저 진짜? 딴에는 많이 안 낸다고 하는데 티가 많이 나요. 뭐 하다가 아유.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진짜 토라진데도. 저번 화가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맞아. 이런 게 그때 일들이 전혀- 싹 잊혀질 만큼 지금이 너무 즐겁고 새롭고 행복해. 맞아. 그니까 이런 게 인생이겠죠. 이런 게 인생이겠고. 이 여자도 너무 다사다난했겠지만 어쨌든 이 순간에서는 또 막 웃고 있잖아요. 추로스 하나에. 그 전날 막 그런 부모와의 갈등에서 울며 불며 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추로스 하나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고마운 지점이에요. 제가 썼지만 저희 판타지겠죠. 이런 게 또 다.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문장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귤 선생님 읽어주세요. 어디야? 그날은 정말로 서핑을 몹시 하고 싶었던 날이었거든요. 왠지 오늘은 보드 위에 몇 번이고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유롭게 파도를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낌이 정말 좋다고. 전날 잠들기 전부터 계속 설레발을 쳤었지요. 어쩌면 어젯밤부터의 염원이 얼토당토 않게 어그러진 것이었는데도 그날 하루를 돌이켜보니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낙엽이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떨어지고 쇼팽의 음악은 화려하게 배회하다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 꽂힌다던데, 그날 하루도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결국 그 소농빛 노을에 닿은 기분이랄까요? 이런 게 인생이라면 정말 살만하지 않은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죠? 저 되게 놀랬어요. 그러게요. 진짜 하루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잘 풀리지 않은 일들, 어그러진 일들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그 상처로 숨쉬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쇼팽의 음악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문장을 읽고 저의 느낌이 화려하게 배회하다가 어느 지점에 꽂힌다라는 걸로 요약이 됐는데, 그 문장들을 보고서 그게 그냥 진짜 어떤 인생이지 않나.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아름다웠어 이 문장이. 고맙습니다. 근데 막 저번 주에 귤 선생님의 글에서도 그런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인지하고 있지 못해도 무언가가 다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어젯밤부터 나 너무 서핑하고 싶었는데 진짜 얼토당토 않게 햇살이 너무 세서 서핑을 못하게 됐는데 사실 서핑을 했으면 또 그 선홍빛 노을을 바다에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엄청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생이 한 번이라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그냥 추로스 가게에 왔고 이 가게 앞 이상한 벤치에서 노을을 봤고 이게 유일한 나의 삶이니까 그냥 그거면 되지 않았나? 뭔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인생을 진짜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불행했을 수도 있는데 비교군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해서 이런 하루를 보낸 거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끝인 기분? 저 이거 잘 말한 거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면서 편집되는 거 아니야? 근데 들려요? 잘 이해됐어요? 나 방금 미안한 딴 생각이. 근데 나도 잠깐 정신 차립시다. 지금 40분 우리 1시간씩밖에 못 영어 찍었는데. 들었어요? 아, 저도 그 자기 뭐라는 거지 하면서 넋을 놓았네요. 4명 중에서 아무도 안 그럼 이거는 이상한 말이어도 그냥 살려줘요. 누군가는 들어주게. 알았어. 아니 근데 심지어 귤 선생님은 저 보면서 끄덕였단 말이에요. 얘 잘 그래요. 재능 있네. 몰랐어요. 재능 있지. 귤 선생님 운다. 아니 근데 뭔가 느꼈나 봐. 그래서 새로 꺼지고 제가 잘 봐. 나는 저 눈 알아.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추러스 먹고 네. 이제 어. 그의 얼굴이 조금 새로워 보였죠. 네. 네. 뭐라고 하셨나요? 말 연기 톤으로 나 이거 해줘요. 너 제이크 질레날 닮았다. 연기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연기 권유. 약간 캐스팅 디렉터. 제이크 질레나를 닮았다는 이유로. 제이크 질레날. 근데 되게 동양인판 제이크 질레나는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하다. 궁금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이크 질레날이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좀 슬픔이 보이는지 아. 약간 고독하고 슬픈데 다부진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네. 이 배우에게 제가 갖는. 네. 근데 그라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버렸어요. 체로코님의 이상형에 가까우신가요? 제이크 질레날이요? 네. 아니요. 아닌가요? 저 새로 이상형 알아요. 뭐예요? 얼굴 큰 사람. 왜? 자기 입으로 얘기했었어요. 얼굴 큰 사람 자기보다 큰 좋아한다고. 사람? 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큰 사람 아니야? 얼굴 큰 그냥 사람. 큰 사람 이목구비가 잘 보여서? 좋대. 아 눈을 잘 볼 수 있어. 다른 세상에 갈 수 있어. 잘 갈 수 있어서. 그냥 저는 이게 얼굴보다 머리통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심슨. 그러니까 이 머리통이 딱 이렇게 크면 제가 남자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히스레저 좋아해요. 오. 히스레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 저거 같잖아요. 누군데요? 누구요? 호아킨 피닉스. 마크 러팔로. 느낌 좀 있는데? 루카스 제이드 주먼. 뭐 하는 사람이지? 저는 이제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네.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시리즈가 있어요. 뭔데요? 넷플릭스에 응. 빨간 머리에. 빨간 머리 앤을 보는데 거기에 나와요? 저 봤는데? 길버트. 엄청 어리지 않아요? 아니 좀 많이 컸어요. 그게 루카스 맞는 것 같아. 루카스 아니에요? 루카스 제이드 주먼. 그거 좋아하시는 거 좋아할 것 같다. 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냥 좀 영혼이 더러워졌다 싶을 때 한 번씩 봐요. 2000년생이네요. 굳이 꼭 그렇게. 혼내키는 말처럼. 아니. 당연히 좋을 수 있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배우. 그냥 배우? 남자 배우. 외국 남자 배우. 외국 남자 배우. 저 여자 이름을 잘- 배우라도.
여자 배우? 저 요즘에 미셸 윌리엄스한테 빠졌어요. 와, 그래. 누구죠? 어디 나오시는 분이죠? 미셸 윌리엄스? 우리도 사랑일까? 응. 아. 블루 발렌타인? 저는 최근에 파벨만스라고 그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기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봤는데 진짜 좋았는데 와, 막 연기가 막 도 같은 거예요. 미쳤죠. 막 너무 그 폴다노랑 둘이서 폴다노 맞나? 루비 스팍스 나오는 맞아요. 그 진짜 둘이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제 연기하잖아요, 이 남자도. 맞아. 제이크 질레나를 닮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뭔가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화자는 알았대요. 이 말이 그의 내부 어딘가에 각인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냥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내 말이 진짜 이 사람을 뚫고 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었는지는 알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 여자는 알아버렸나 봐요. 진짜 말을 조심해야겠어요. 네? 어떻게 각인될지 모르는 건 내가 그냥 맞아요. 흘러가듯이 맞아요. 뭐 배우 해보라, 뭐 너 글 잘 쓴다, 작가 해봐라 이런 얘기 했다가 그것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도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상대방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딱 잡고 사는 말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힘이 있어요. 돼서일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보통은. 맞아. 그래서 저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말이나 행동에. 맞아요. 뭔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의 말 한마디를 한 게 되게 그 사람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 근데 네. 영영님이 픽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그 영영님의 픽도 얘기 한 번만 듣고 싶어요. 나도. 영영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게 좀 그 사람을 봐주고 그리고 뭔가 응원해주고 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약간 그런 게 느껴져서 픽을 하긴 했었어요. 맞아. 이 문장 그럼 영영님이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저는 그날 그 벤치에서 여리면서도 단단하고 외로우면서도 강인하고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어떤 날개가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배우라는 업을 지니게 된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까 영영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응원하고 보이는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배우가 되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아닌가요? 배우가 되죠. 스포인가요? 스포였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긴 했죠. 맞아. 맞아요. 배우가 돼요. 이 남자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많은 거에 초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만큼 용감한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자가 봐준 거죠. 이 남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 같은 걸. 그래서 여자가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면 너는 뭘 선택할 거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남자는 그냥 뭐 난 타르트나 실컷 먹을래? 이렇게 장난처럼 말했지만 이 말을 곱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맞아요. 중요한 말이었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네. 다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뭘 먹을래요? 뭘 먹을 거냐고? 뭘 먹을 거냐고. 짤알이 아니어가지고 선택지가 맞아.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밥 먹고 싶어. 그럴 것 같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영영님. 저도 처음엔 엄마 밥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지금도 우지. 그냥 떡볶이 먹고 아까 매운 드셨잖아. 거 말고 오늘 마지막 엽떡 떡볶이. 엽떡 엽떡. 아, 떡볶이 좋아하세요?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해요. 아, 근데 어쩐지 아까 떡이 진짜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그 계속 그 뭐 한다고 아니야, 바빠가지고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야. 아니, 보통 떡볶이 있으면 저의 속도를 다른 사람들이 못 이겼었는데 이번에 적수를 만나가지고 떡볶이 키우나
우리 엽떡 먹으러 가요. 좋아요. 떡볶이 너무 좋습니다. 전 사실 이 문단 좀 좋아해요. 읽어주세요. 삶 바로 옆에 죽음을 붙여놓으면요. 사실 많은 것이 간단해집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걷어내주죠. 그는 자기 중력을 갖는 것, 그 중력이 세상의 중력보다 세지는 것, 그것만을 온통 바라던 집념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의 꿈이 세상과 싸워 이긴다면 저를 향한 그의 애착이 그를 이겨냈듯 그의 갈증과 열망이 그의 세상이 되어 그 세상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파충류 한 마리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칠흑같이 어두운 습지대에서 꺼지지 않는 빛 하나를 입에 머금고 홀로 바위에 붙어 있다가 그 빛을 한 알 한 알 토해내는 광경. 저는 그날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그려지실 때가 있으세요? 네. 와 멋있다. 되게 다른 세계 같다. 근데 그럴 때 없어요. 저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때 동물이나 색깔이나 헐. 어떤 자연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기억할 때가 있거든요. 더인요? 귤 선생님 표정 못 봤죠? 약간 킹밖에 얘기해. 더인은요? 저희는요? 없나? 귤 선생님은 오렌지 색깔 꽃이 생각나요. 꽃? 네, 오렌지 색깔 꽃. 근데 제가 델피늄을 어제 봤다 그랬잖아요. 가게에서. 근데 제가 본 델피늄은 하늘색인데 왠지 오렌지 색깔 같아요. 아 델피늄 꽃말이 뭐라고 했죠? 미워하지 말아요. 델피늄 한번 쳐봐야겠다. 맞아. 오렌지색. 펜지꽃. 저 오렌지색 좋아해요. 일민은요? 일미님은 이렇게 말하면은 야라고 할 것 같은데 콩가루가 묻은 귀엽다. 엄청 맛있는 인절미. 야. 아 왜 귀여운데? 난 인절 콩가루 묻은 인절미 너 해 그럼. 되게 말랑말랑하기도 한데 되게 콩가루는 뭐야? 콩가루 없으면 안 되는 거. 아 그래? 그렇네. 인절미 같네. 근데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쵸. 인절미가요? 인절미 건강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떡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엄청 패대졌을 거 아니야. 나보고 지금 아니 나를 패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떡이라는 게 굉장히 빵보다 되게 질기고 단단한 느낌이야 나한테. 근데 나 말랑하잖아. 나 이거 왜 시켰어? 아 왜 나는 나 인절미 떡이야? 좋은데. 나 떡이래 오빠. 떡이 왜? 떡 좋아하잖아 너. 아 좋아하면서. 나 떡 좋아해. 그 중에서도 인절미 좋아하잖아. 맞아 나 인절미 좋아해. 흑임자? 흑임자는 안 좋아해. 아 그래? 내가 흑임자를 좋아해 사실. 맞아. 자 그럼 영영님은? 영영님은 근데 이것도 있나봐. 영영님 지금 느낌이에요 이거 다. 영영님은 라이온킹의 라피키인가? 그 원숭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좀 선지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 드는 애? 사자 신바 드는 라피키. 맞아 선구적인 느낌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신바한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라피키예요. 약간 맞네. 그 선지자? 동네 이장 같은 느낌. 맞아, 근데 항상 뭐 얘기하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니까 계획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맞아. 다 이것도 기획 중입니다. 사실 생각했었어요. 맞아. 엄청 잘 떠올린다 진짜. 뭐야? 근데 나만 떡이야? 열심히. 나 그럼 또 있어. 바다 생명체인데 바다 사자? 말미잘 그게 아니라 그런 촉감이 떠오르나 봐. 나?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나 살쪄서? 성격이 말랑말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귤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알았어. 좋은 거지? 알아. 넘어가자. 안 돼. 네, 이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4월에 화창했을 봄날.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넣는 것에 대하여. 근데 이 글을 썼을 때가 4월이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호주 워홀에 가 있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 한번 정말로 페리를 타러 간 적이 있는데 일부러였어요. 어떤 바다에 있고 싶어서. 그때 느꼈던 기분이 좀 적혀 있기도 해요. 지금 이 글에. 근데 그 시간이 외국이었으니까 또 달랐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모두가 그 사건을 입 밖으로 막 쉽게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계속 내내.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뭔가 처음에는 그 에어포켓? 이 있기를 바라면서 맞아, 제발 맞아. 생존자가 있어라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시신이라도 정말 잘 수습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며칠 만에 바뀌었죠.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날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가 잘 기억이 나요. 저도. 다른 다, 분들도 그러시죠? 다 기억이 나요. 세세하게 너무 기억이 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해서 애들이 "헉!" 하니까 근데 저는 구조됐대 이렇게 해서 맞아. 아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교시 한 교시 지날수록 그게 아닌 맞아요. 거라서 되게 같은 고등학생이셨군요. 네. 유미님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요? 저는 집에서 아침에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하는 것 있잖아요. 7시쯤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속보입니다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 구조했습니다. 이걸 맞아. 봤거든요. 네. 근데 또 있다가 계속 다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그랬어. 혼자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날이었죠. 저는 벽화하고 있었거든요. 네. 벽화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일을 못했어요. 다 그냥 쉬었어요. 나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일하러 가면은 이게 다 일당이라서 이렇게 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랬어요. 그날의 분위기가 다 기억이 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모두에게도. 그래서 바다에 가자고 하고 네. 가서 거기서 갈매기를 만나잖아요. 맞아요. 피시마켓 갈매기와는 다른 네. 갈매기. 이 피시마켓에서 네. 연어를 훔쳐먹는 갈매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갈매기가 제가 잠깐 자리를 잡으려고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자리를 찾을 때 다시 제 연어를 돌아보니 연어가 반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어머머. 우와. 반이나? 네. 그 갈매기, 진짜 이 죽일 놈의 갈매기가 이 멘트도 네. 실제로 하신 멘트예요, 그러면? 그때의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새끼 어떻게 남의 걸 훔쳐먹냐. 이거 엄연한 도둑질이다. 이 죽일 놈의 갈매기 새끼 막 이러면서. 지목이는 지가 벌어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 계속 일을 했을 때니까 돈이 되게 없었는데 아 진짜 짜증났겠다. 이 연어 그 당시에 그래도 값을 치르고 내 노동한 값으로 그래. 먹었는데 저 갈매기는 그러니까 갈매기인데 뭐 어떻게 뭐 연행할 수도 그러니까요.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미 날아가 버렸어. 내 아. 연어를 물고. 그래서 진짜 갈매기에 대해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었는데 인식도 안 좋고. 근데 페리 옆에서 나는 갈매기는 너무 멋있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의 먹이를 사냥했던 거죠. 뺏어 먹지 않고. 네. 그래서 바다 위에 갈매기여야 한다,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갈매기를 보면서 한 거죠. 네.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게 더 바다 위 갈매기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삶의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둘이 해서 차라리 그때 울어버렸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너 뭐 할래?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아마
이제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질문을 정말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가. 정말로 마지막이라면 내 걸 사냥해야지. 나 해볼게 연기. 그렇게 해서 연기를 남자는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자기 마음을 꺼내게 되는.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로저가 끄집어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남자에게 있었던 걸 우연찮게 여자가 이렇게 틱 얘기했는데 얘 이거에 반응하네? 라는 걸 여자가 보긴 했죠. 그래서 더 조금 찔렀다가 기다려줬다가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 이 남자는 정말 삶과 죽음을 좀 바라보고 그 후에 이게 마지막이라면 연기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글처럼 삶과 죽음을 이제 바로 옆에 붙여보면 많은 것들이 간단해진다. 그런 얘기가 뭐 저희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당장에 만나야 할 사람 어떤 일의 경중을 생각할 때도 되게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잘 잊고 살긴 하지만 살 때 죽음에 대해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고민되거나 할 때 만약에 내가 내일 죽으면 너 이거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물론 해야만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할 테지만 뭔가 진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만 매몰되기 쉬우니까 한 번씩 환기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세로코님은 연작이니까 네. 또 다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약간의 예고? 저는 금, 토, 일 이렇게 3편 남았잖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금요일 편은 아마도 이 남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연기라는. 20대 때 제가 연기를 처음 했을 때도 생각나고 아마도 이걸 쓸 때 그런 생각이 들 테고, 이렇게 무언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써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만 하는 여자의 입장?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둘의 관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주세요. 다음 편은 영영님의 목요일은 어때요? 그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죠.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 주도 아늑하세요.